선생님 잘 나옵니까? 네, 시작해도 되겠어요? 네. 어, 예. 마산 YMCA 제96회 아침 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이분은 이번 경찰국 설치 문제만으로 이렇게 나서거나 하신 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그 경찰 직장 협의회 회장을 갖다가 맡으셔서 경찰의 각종 그 여러 가지 현안들을 몸소 이렇게 맡으시고 나서고 하신 분이어서 더욱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자, 마산 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유근창 경감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니요, 이거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근창 양덕지구대장입니다. 아침 농단 96회 동안 현재 경찰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더욱 영광스럽고요. 제가 활동을 한 것은 이제 직장협의회장은 아니고요. 이제 직장협의회장 협의회 법 통과 이전부터 제가 활동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경찰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했는데 의외로 답이 쉽더라고요. 경찰도 결국은 노동자구나. 급여 노동자구나. 왜 일반 공무원들은 노조가 있는데 경찰은 노조가 없을까? 왜 미국도 경찰관 협의회가 있고 프랑스도 노조가 있는데 왜 우리는 없을까? 그러면서 우리들은 왜 막연히 미국 경찰을 부러워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직장 협의회라도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국회의원님들을 막 쫓아다니며 설득도 하고 그래서 결국 뭐 노조는 안 되고 직장 협의회 법안을 이제 쟁취를 했죠. 그래서 직장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 그건 그렇고 마스크 외모가 별로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드리면은 또 길어지니까요. 최근에 이제 경찰국이 완전히 핫 이슈가 됐습니다. 그것도 행안부의 경찰국이죠. 또 어저께는 경찰청장 내정자 윤희근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도 있었는데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부 다 국회의원들 하시는 말씀이 경찰국이 된다 안 된다. 또 어떤 분은 뭐 학자들 분들도 서로 막 증인 신청해가지고 어떤 학자는 헌법 위반이다. 어떤 학자는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거는 헌법 정신에 맞다라고 되게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재 경찰관으로서 물론 제 입장도 있지만은 또 행안부의 입장도 곁들여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진은 이제 참 죄송합니다. 염색을 안 해가지고 69년에 태어났고요. 뭐 요새 뭐 경찰대학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경찰대학 출신이 아니고 중앙경찰학교 출신입니다. 예. 서울에서 원래 근무했고 고향도 서울 쪽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친구 한팔로 내려왔다가 여기 댕기풀이라고 여기 하더라고요. 근데 제 와이프를 만났어요. 예.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저를 막 처절하게 막 그냥 유혹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약간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서울에서 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제가 내려왔습니다. 또 처가 외동딸이고 형제가 아무도 없어요. 또 장인어른도 안 계시고 장모라고 딱 둘이 사시거든요. 어차피 장모님 내가 모셔야 되니 내가 내려갈게. 그래서 내려와서 지금까지 애 셋 낳고 잘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내려온 거 너무 후회 안 합니다. 예, 좀 서울에 있는 경찰관들 경남이나 내려와가지고 같이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이제 경찰국을 설치하는 과정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5월 10일 날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예,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새 정부 맞죠. 그리고 5월 13일 날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을 합니다.
다른 정부 기관장보다는 행안부가 되게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부 조직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행안부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청문회를 어찌되었든 뭐 통과가 아니고 거쳐서 장관에 취임하는데 바로 그날부터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됩니다. 취임하는 당일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위원장은 그 당시에 이제 행안부 차관이 되고 이제 9분이 되시는데 9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저는 발표하고 알았습니다. 9명의 위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근데 이분들이 한 달도 아니에요. 29일 동안 4번의 회의를 개최하십니다. 근데 회의록이 없대요. 예. 이거는 국회에서 정식 질의하니까 답변 나온 겁니다. 회의록이 없답니다. 위원회에 참석했으면 위원들은 분명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된 수당을 받았겠죠. 여비를 받고요. 그런데 회의록이 없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안 나와요. 결국 2월 10일 날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는 경찰 제도 개혁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죠. 예, 일단 이 과정은 이랬습니다. 이거는 완전 팩트입니다. 예. 참 그렇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4번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회의록도 없는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전문가들 맞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 공고한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첫째는 이제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에 관련해 가지고 재청 자문위를 구성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이제 보기에요. 또 부실 과잉 수사에 대한 뭐 경찰 자체 감찰 및 외부 감사 기능 강화. 그리고 장관에게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징계권 부여. 그리고 이 4번째, 이건 제가 언론에 발표된 순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발표한 순으로. 경찰에 대한 지휘권 명문화를 위한 규칙 개정입니다. 4번째. 지휘권 명문화를 위한 규칙이 제정하라 뜻입니다. 법이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규칙입니다. 예.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경찰 일을 해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보기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그때 혹시 뭐 용어 같은 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도 개선 자문위의 권고를 받았으니 행안부 장관은 이 권고안에 대해서 가타부터 답변을 해야 되죠. 예, 수용하겠다. 어떤 부분 수용해서 어떻게 뭐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7월 15일 날 발표합니다. 예, 첫 번째 경찰국 설치입니다. 근데 이미 제도 개선위가 발표하기 이전부터 경찰국이 설치될 것이라는 보도는 쭉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국 설치가 그 제도 개선위원회 활동의 목표였으니까요. 이미 목표를 정해두고 4번의 활동을 한 것이죠. 이 경찰국에서는 3개과가 구성이 됩니다. 총괄 지원과,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면 뭐 총무과, 그죠? 그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인사 지원과, 예, 인사입니다. 인사. 그리고 자치경찰 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는 현재 지금 그 전국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 자치경찰 제도는 너무 설명하기 힘들어가지고 이게 1호나 모델, 2호나 모델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치경찰이 시행 중인데 거기를 지원하겠다는 과죠. 그리고 경찰국이 또 뭘 하냐면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을 이제 장관이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장관은 국무위원이니까 그때 이제 그 상정할 때 도와주겠다, 서포터하는 기능을 하겠다 그 뜻이고 총경 이상 임명 제청권이 나옵니다. 제청권. 임용 제청권. 여기에 보면 제청권이라고 보이시죠? 제청권. 예, 제청권이 계속 나오거든요. 행안부에서 경찰 인사를 관여하는 법적 근거로 이 제청권을 자꾸만 얘기해요. 제청권. 법으로 제청권이 있다 나한테. 그럼 이 제청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참 이게 뭘까? 그죠? 예. 저도 되게 궁금해요, 뭔지. 그런데 제청권이 법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도.
헌법에는 국무위원들, 각부 장관을 뽑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제청해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청해서. 예. 그냥 대통령이 저분을 내가 장관으로 우리 뭐 조종희 국장님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그래서 새 정부 출범할 때 자꾸만 총리 인사가 늦춰지니 제청을 할 수 없어가지고 당장 시급한 장관은 전 국무총리인 김부겸 총리가 제청을 해준 거예요. 헌법에 그래 돼 있거든요. 즉 제청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내가 너를 찍어가지고 임명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렇게 임명해달라고 내밀어야지 선택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청권의 의미거든요. 제청권.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뭐 저도 더 이상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고 두 번째는 그 장관이 소속 청장을 경찰하고 소방을 지휘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겠다. 이게 보면 이제 뭐 중요 정책에 대한 그 승인 사전 보고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두 개 하니까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서 이게 유신 독재 시대의 회기다 하면서 반대하니까 3번이 나옵니다. 3번. 예, 역시 뭐 당근책이 나와야 되죠. 어떻게 해야지 경찰관들이 저걸 수용을 하고 해줄까 해가지고 일반 출신 고위직 승진이 확대됩니다. 여기서 고위직은 경무관을 의미합니다. 고위직. 예, 경찰의 별. 예, 군 따지면 완스타 별. 예, 그리고 총경을 내리기 위해서 저서 총경은 경찰서장급입니다. 예, 서장급이고 총경을 내리기 위해서 복수직급제를 도입합니다. 경정 자리에 총경 경정이 임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경 숫자가 좀 많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예, 그런 이제 그거를 주는 거죠. 그리고 보수 상향 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 이게 뭐냐면요. 무슨 공안직 혹시 들어보셨어요? 공안직. 경찰관들이 수십 년 동안 애태워 요구하는 거 경찰관 처우를 공안직으로 해달라. 공안직. 공공의 안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공안직 공무원이고 경찰청 경찰관들하고 소방관들의 보수 체계가 1960년대 후반에 새로 바뀌어요. 새로운 이제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 보수표 보시면은 1급부터 9급까지 해가지고 호봉수 얼마에서 쫙 나오고 그리고 장교 얼마 그리고 이 뭐 교사 얼마 하고 소방하고 경찰 1호부부터 얼마 계급별로 쫙 돼 있고 그리고 공안직 따로 돼 있습니다. 공안직. 예, 공공의 안녕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공안직. 우리나라의 공안직 공무원이 누굴까요? 사실은 공공의 안녕은 경찰하고 소방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공안직 공무원이 누구냐면 검찰 공무원, 국회 경호 공무원,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 예. 그리고 세관. 하여간 뭐 별 임직 교도관도 있어요. 교도관. 예, 예. 유일하게 경찰하고 소방만 빠졌어요. 정말 주체인데 월급이 좀 작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월급이 작으면 결국은 나중에 저기 뭐죠? 연금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달라 이거죠. 예, 한번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좀 제대로 된 대우를 해달라라는 그 뜻인데 그거 해주겠다. 그리고 뭐 수사연구원 확거하고 그 후진 확대해가지고 이제 훌륭한 자원을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예. 하나, 두 개는 경찰국을 만들어가지고 경찰을 이제 손아귀에 들려는 통제하려는 그런 방안이고 세 번째는 자 이렇게 당근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참어 인내해 그 뜻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 장관이 발표하고 7월 26일 날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8월 2일 날 시행합니다. 그런데 통상의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이에요. 40일. 예, 40일입니다. 행정 절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걸렸어요? 주말
빼면은 한 4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입법 예고 정부에서 이제 국무회의 거쳐가지고 입법을 예고하면은 시민으로서 저건 좀 부당한데 아니면 법률 전문가로서 저건 좀 아닌데 싶어가지고 글을 쓰려고 해요. 예, 막 자료 찾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게시하려 하면 이미 끝나가 버린 거예요. 주말은 좀 쉬어야 되니까 예,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은 그 행정 절차법에 보면 단서가 있어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 없을 때는 아주 초단시간 내에 이걸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저기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죠. 제가 경찰관 생활 27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과연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깊은 집단이 검찰인가 경찰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검찰이라고 보세요? 경찰이라고 보세요? 저는 단언코 경찰이라고 봅니다. 평범한 시민이 대부분의 시민이 사시면서 검찰청에 갈 일이 있습니까? 자의로? 없어요. 심지어는 지나가다 저 사람이 검사인지 검찰 수사관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경찰은 아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보입니다. 예. 신고 급하면 신고해야 돼요. 112. 그죠? 심지어는 주민센터 문 닫아버리면 밤에 급하면 주민센터 문 닫아 있고 그럼 경찰에 신고하신 분들 많아요. 과연 이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빨리 통과시켰어요. 결국 3개월 딱 걸려 3개월요. 국가의 정책이요. 내가 이 정책을 시행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칭찬받고 사랑받다면요. 질질 끕니다. 야, 저 칭찬을 즐겨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야지 내 지지율이 상승하고 정책이 좀 더 탄력 받게 밟고 이제 막 그냥 막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국민들이 반대해버리면요. 반대하는데 난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잊혀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3개월 만에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경제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 가든 전쟁 어디에든 전쟁은 있고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코로나 같은 엄청 큰 사안이 있잖아요. 복지부 장관뿐만 아니고 행안부 장관도 코로나가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주무적인 해결을 담당하거든요. 근데 취임하자마자 그런 데 관심 없고 3개월 동안 경찰에만 집중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이상민 장관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경찰관 장관이 되신 분이시죠.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여러분이 생각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제 의견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제 설치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법적으로. 우리 또 법 좋아하잖아요. 예, 법대로 하자. 예. 행안부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에 치안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법 7조 4항에는 소속청에 대해서 지휘권이 돼 있다라고 이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맞습니다. 보시면 맞죠, 그죠? 예. 예.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국어는 잘 모르는데 옛날에 국어 공부한 기억나니까요. 부사라는 거죠, 부사. 부사는 그 문장이 없어도 그 문구가 없어도 문장이 되죠, 그죠? 예, 주어 서술어 있어요. 치안에 관한 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경찰청을 둔다. 말 되죠? 예, 이게 함정입니다, 함정. 다음 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에서는 이제 사실적인 논리. 야, 지난 정부 때는 어? 얘들이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니네 민정수석 있었다 청와대 그리고 뭐 치안비서관 있어가지고 밀실로 해가지고 경찰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게다가 경찰 인사도 막 했다 그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인사청문회에서도 그
그모 직위 국회의원이 그 청장 내정자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청장 내정자가 뭐 그런 면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민주당 국회의원 나서가지고 그러면 당신 치안관 승진할 때 밀실로 승진한 것이냐? 녹음 자격 없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대답 잘못해가지고 어대 버렸어요. 예,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자 치안비서관 없고 민정수석 없으니까 이제 새 정부는 아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행안부에 넘겼다. 법적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국민들이 보기에는 투명하고 이게 바로 민주적인 장치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행안부의 법적 근거하고 사실적 논리를 아주 간단하게 대부분 질문 나올 줄 알았었는데 상당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예, 정말 존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찰에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집단적으로 반대하면 또 대기반을 받으니까요. 예, 반대하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정부조직법 2조에 보면은 중앙행정기관이라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 장관들 얘기하는 겁니다. 장관. 예.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분명히 돼 있다. 근데 그 34조 4항에 보면은 막 이렇게 보건복지부 장관은 뭐라고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쫙 써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은 국무회의 서무도 하고 또는 정부청사 관리도 하고 정부청사는 여기서 보면 이제 신포동에 그 바닷가에 있죠. 정부청사라고. 그게 이제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도 지원해주고 이런 걸 해라 했는데 치안이 없네. 그죠? 아까 분명히 법조항에는 치안이 있었죠. 치안의 사무를 강정하기 위해서 경찰청을 두는데, 예, 맞죠? 근데 그 사이에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 장관 사무에는 치안이 없어요. 이게 참 야릇한 겁니다. 뭐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 제가 보기에는 법률학자들하고 판사들 많이 돈 벌게 하려고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가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를 보시면 정말 여러분 기가 찹니다. 48년에 정부조직법이 제정이 돼요. 근데 거기 보면은 치안 사무가 내무부 장관 소관 사무라고 딱 돼 있습니다. 예, 이건 정말 애매하지 않죠. 정확히 설치되어 있으니까 치안 사무는 장관의 소관 사무라고 딱 돼 있는 거죠. 그런데 60년에 3.15 부정선거 발생하죠. 예, 마산이 정말 아팠던 곳입니다. 마산은요. 다 기억하시죠? 경찰이 어떤 나쁜 행동을 했는지. 예. 국민들은 정권 내려와라. 선거 다시 하자 하는데 그걸 탄압을 해요. 그리고 시민들을 향해 총을 발표합니다. 완전 미친 거죠. 근데 그게 발표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승만 정권 보호하기 위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그건 아주 흑역사인데 하여간 그 때문에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다시 법이 바뀝니다. 이 보니까 이 경찰 이렇게 두니까 안 되겠다. 장관 소속으로 두니까 이거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권력을 위한 행동을 하는구나. 그것도 아주 무자비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의 조폭 아닙니까? 네, 행동대장 수준이죠. 그래가지고 뺍니다. 경찰을 공안위원회라고 만들어가지고 공안위원회 소속으로 두자. 그럼 공안위원회는 어디냐? 장관이 아니고 총리 밑으로 하자. 이 공안위원회가 경찰의 모든 것을 관할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명백히 내무부 장관 소관 사무에서 치안이 빠져버립니다. 이 공안위원회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 또 1년 뒤에 이제 또 군사 쿠데타가 발생을 해요. 예, 이게 참 또 역사라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헌법이 정지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법을 또 만들어 버리는데 개정해가지고 또 다시 이 치안이 누군지 모르지만 참 불쌍합니다.
여기저기 갔다가 참 이게 무슨 여기 갔다가 홀대 받고 저기 가서 홀대 받고 그죠? 아, 또 갑니다 다시 장관 소관 삼으로. 왜 갔겠어요? 경찰이 내무부 장관 소관으로 있어야 되지 편하거든요. 권력자들은요. 불이기가. 예? 아주 좋은 질 좋은 아주 행동력 넘치는 숫자도 많은 조폭을 왜 너한테 가게 했어요? 내가 비어 있어야 되지. 나를 보호해야 되죠. 옆에 둡니다. 그래 또 이제 이게 수십 년 흘러요. 안타깝게도 수십 년 흐릅니다. 88년도에 어떤 일이 생기냐. 여서와 야대 전국이 생깁니다. 국회에서. 최초의 일이죠. 이 숫자는 제가 외우는 게 아니고 찾아봤는데 예. 총 299석 중에서 하여간 뭐 절반 이상이 야당이 가져가요. 그래서 야당에서 와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다시 또 나와요. 경찰을 빼자. 내무부 장관에서 빼버리자. 예. 그래가지고 또 공안위원회가 나옵니다. 4.19 혁명 이 직후에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법안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30년 전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활용됩니다. 공안위원회. 네. 여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내무부 장관이 사라집니다. 네. 공안위원도 여야가 나눠가지고 추천해가지고 마치 대법원 판사 뽑듯이 나눠가지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하는데 이게 또 이게 참 역사라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90년 1월 달에 민정당과 민주당, 공화당이 합당을 합니다. 다시 또 이제 여대 야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법안이 또 없어 사라집니다. 예, 사라집니다. 예. 이 보면 이제 이게 제가 우리 김 국장님이 뭐 MBC 출신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PD 수첩 보면 나옵니다. 예, 저도 나옵니다. 예. 참 여러분 참 궁금하시죠? 여기서 궁금한 게 왜 공안위원회가 뭘까? 아까 이군창 얘기 들어보니까 경찰위원회 얘기하던데 공안위원회가 뭘까? 공안위원회는 이거 뭐냐면 이제 이것저 일본 거예요. 솔직히 말해 일본 겁니다. 일본의 공안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총리 대신 소할로 관할로 예, 공안위원회가 있어요. 일본은 이제 그 45년 패망 이후에 군하고 경찰을 완전히 개편해 버립니다. 그래서 경찰을 완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 버려요. 그러면서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공안위원회. 예. 그래서 총리의 소관으로 둬가지고 장관이 개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총리의 관할로 밑에만 공안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말로 따지면 도도부연, 그러니까 시도에도 공안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시도에 속한 자치경찰들은 그 시도의 공안위원회 분들이 또 통제합니다. 심지어는 청장 임명권도 있습니다. 이분들 허락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 공안위원회는 뭐 이제 일본은 뭐 참의원, 중의원 그런 거 있죠. 예, 그분들이 또 추천해가지고 선정이 되고 그래요. 그래 보니 일본이 최대한 보니까 중립적으로 하니까 일본 걸 딱 갖다 쓰자고 하게 나온 게 공안위원회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91년 이게 이제 안 되니까 3당 합당으로 공안위원회가 안 되니까 경찰위원회가 이상한 게 출범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경찰위원회를 처음에는 총리 밑으로 하려는데 막강한 여당이 경찰위원회를 내무부 장관 소속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또 아주 그냥 절묘한 수를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것도 아니고 진정한 우리 것도 아닌 진짜 애매한 중간 단계의 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1991년. 그리고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는 것이죠.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나가 버리게 됩니다. 행안부 장관은 빠져버립니다. 옛날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서울의 경찰청 서대문에 보면은 이제 경찰청이라고 크게 써 있죠. 91년 이전에는 치안본부라고 써 있었습니다. 치안본부. 근데
그냥 치안본부가 아니고 위에 내무부서였습니다. 치안본부는 내무부 소속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 것이죠. 경찰청 공무원들이 출근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내무부 소속이구나. 근데 경찰청이 만들어지면서 내무부 자 숫자 그 세 글자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무부 공무원이 아니니 경찰청 공무원이고 너희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얘기죠. 제가 군대를 어디 나왔냐면요. 의무경찰을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아 옛날 얘기인데 제 와이프한테 전체 비밀입니다. 이제 옛날에 CC 하다가 헤어지고 이제 서글퍼 가지고 빨리 군대 가려고 했는데 군대 가려니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의경 누가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갔거든요. 89년도에 들어가니까 그 직속 상관 암기라고 해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보면 이제 뭐 국방부 장관 누구 해가지고 쫙 내 바로 위에 선임 고차까지 쫙 이렇게 외워야 돼요. 하루 사이에. 이 제 머리로 그 외우시겠습니까? 맨날 맞았죠. 못 외워가지고. 하도 맞아서 외우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89년도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외워야 될 것이 대통령이 아니었고 내무부 장관 누구였습니다. 근데 91년 들어갔는데 제가 89년 들어가서 92년도에 제대했거든요. 91년 경찰청 딱 되니까 암기사학의 내무부 장관이 빠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다 보니까요. 기껏 외웠더구만 세 글자. 예,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 계속 해가지고 이 경찰국이 대통령령하고 그 아까 말씀 규칙, 예, 규칙으로 되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아, 그럼 대통령 바뀌고 장관 바뀌면 또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거의 다 있어요 세상에. 경찰은 국민들의 삶에 정말 관계가 깊습니다. 치안적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로 장관 바뀌면 또 바뀌고 대통령 바뀌면 또 바뀌고 이게 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나중에 결론 나오지만 이거는 경찰이 반대할 게 아니고 국민들이 반대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대표를 뽑아준 국회가 있는데 왜 국회는 가만히 있고 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막 외웁니다, 이건 예. 예.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경찰은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요, 경찰 안 됩니다. 그때는 뭐 하는 수 없었지. 저는 그 얘기 만약에 후배들이 하면 정말 싫어해요. 그거는 비겁한 변명이고 도피거든요. 그래야 발전할 수가 있죠. 안 할 수가 있고요. 뭐 광복 이전엔 뭐 일제 감정기는 워낙 너무 잘하시니까 아실 것이고 이후에도 보세요. 친일 경찰들이 계속 득세합니다. 노덕술 아시잖아요, 그죠? 울산 출신. 저 이분 거의 다 외워요. 프로필을. 울산 출신 해가지고 어디서 뭐 했고 뭐 다 외워요. 왜냐하면 알아야 되니까요. 알아야 되니까요. 심지어는 국회의원도 출마하십니다. 이분은 나중에. 대단하죠. 예. 그리고 뭐 헌병도 가시고요. 군납해가지고 돈도 엄청 많이 벌어요. 예. 그리고 이후에 보면 또 뭐 그 3.1운동 멋지게 3.15 부정선거 개입하고 61년 보세요. 이후에 87년 이전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못 적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지금 뭐 87년 아시겠지만은 대학생 잡아가 고문하고 죽이고 예. 대부분 고문 치사 사건이라 하시죠. 모르죠. 저는 고문 살해라고 봅니다. 살해. 치사라는 것은요.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어찌하다 보니까 죽은 거예요. 예. 폭행 치사, 상해 치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때렸는데 죽이려고 때린 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맞고 넘어져 가지고 뇌진탕 일으켜서 죽었어요. 그게 바로 폭행 치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을 되게 작게 하고 심지어는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살인이라 보거든요. 고의적인. 아,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고 예? 숨못 쉬게 하면 그게 살인 아니에요, 그게? 물론 이제 선배 경찰들이 보기엔 좀 되게 싸가지 없지만 나쁜 놈이죠. 아, 저는 이거 살인이라고 봐요. 그래 규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부터 스스로. 그래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대해서 이 시민과 정치권이 왜 경찰들은 자신들의 가치 판단 없이 권력에만 충성할까라고 고민 끝에 제시한 것이 위원회고 뭐 경찰위원회 결국은 이제 뭐 또 3당 합당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 장관 되고 91년도에 경찰청이 생겼는데 2003년이 돼서야지 경찰청장이 임기제가 되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사실 그 전에는 임기 2년 안 됐거든요. 보통 1년 하면 갈아치고 했습니다. 경찰청으로 독립했다 해서 과연 경찰이 권력의 외압 없이 외압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가치 판단에 의해 가지고 법을 집행했다고는 저는 절대 안 봅니다. 엄청 정치적으로 편향됐었고요. 청와대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예, 정말 다 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예. 우리가 개입하지 말아야 될 노사분규 사건에서도 개입해가지고 예,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고 경남에도 많잖아요. 밀양 송전탑도 있잖아요. 저는 그거 우리가 경찰이 그걸 왜 해야지 하고 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충분히 한전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갖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신변이 걸리든 간에요. 그죠? 사실 그 민사 아닙니까? 내 땅에다가 내 주변에다가 뭐 설치하겠다 하는데 유해 물질이에요. 그러면 거기 사는 분하고 합의를 봐야 돼요. 이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전은 그래요. 산업자원부는 그래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하는 수 없다. 저거 없으면 우리나라 전력 끊기고 난리 난다 그래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엄청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주거지가 황폐해지는데. 저는 정부의 인내력이 되게 부족했다고 봐요. 그 당시에. 그런 게 결국은 공권력을 동원한 것이죠. 보세요. 정부 빠지고 한전 빠지고 산자부 빠지고 남은 건 뭐가 남았어요? 경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피해 입은 주민들밖에 안 남았어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네. 저희는 치안본부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김순호 치안감이라고 경찰국장 새로 89년도 얘기잖아요. 뭐 민노예 사건 해가지고 예,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경찰국 반대하는 것입니다. 당장 경찰국 설치됐다 해가지고 이게 뭐 당장 내일부터 뭐 갑자기 공안 경찰이 돼가지고 막 잡으러 다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80년대에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실 거라고 상상했습니까? 솔직히 그랬잖아요. 대부분 내 자식이 아니니 관계없다고. 근데 나중에 영화 보면서 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왜 경찰이 그랬을까? 영화 변호인 보면 그래요. 그 변호인이 딱 영화 변호인 아시죠, 그죠? 보면은 잡아가지고 막 고문해가지고 애를 막 초주금 만들어가지고 자백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이제 이적 단체로 만들어 버려요. 예, 근데 그때 그런 줄 여러분도 아셨어요 혹시요? 몰랐잖아요. 나중에 영화를 보고 아시잖아요. 지나간 역사를 보고 경찰이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근데 더 이상 나쁜 놈이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럴 가능성을 아예 빼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저희는 열렬히 반대하고 있고요. 그 당시 뭐 전두환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정치인들 다 사라져 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은 건 경찰만 남아가지고 경찰 국민들의 비난받고 있고 그 비난 신뢰 하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도 참 힘들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런 두 번 다시는 그런 안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잠깐 아시겠지만은 우리끼리 얘긴데요.
이거 보세요. 이번에 행안부 장관 거제 가가지고 대우조선해양 그 노조 그거 할 때 경찰 특공대, 예, 경찰 특공대를 검토했대요. 예, 비밀입니다. 예. 아니 그 노조원들이 테러범입니까? 그죠? 예. 아니 또 비밀인데요. 서울경찰청장은 현직에 아주 고시 출신이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전국 장애인 연대에서 지하철에서 이제 뭐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이제 투쟁을 하니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을 하겠다 반드시 그런 말은 하셨잖아요, 그죠? 예, 했답니다. 예, 언론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 FBI 뭐 적색 수배도 아니고요, 예, 뭐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테러범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저도 못 가요 지구까지. 근데 그런 분들을 상대로 그런 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비밀입니다. 예, 빼주세요. 저는 안병화 치안감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예. 이번에 김순호 치안감 그 과거 프락치 활동 관련해서도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했는데 전 이거 비교했어요. 누구는 광주 시민 보호하기 위해서 총 쏘지 마라, 보호해라. 심지어는 자기와 육사 동기인 이희성 당시의 계엄사령관이 막 뭐라 해도 야 그중에 보면 우리 경찰관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바로 끌려갔어요. 고문당하고 억지로 사표 쓰고 그것도 부하들은 조금 그 피해는 최소화시키는 조건으로 그러다가 한 몇 년 뒤 또 돌아가셨어요. 예, 고문 후유증으로. 예. 그런데 누구는 경찰 돼가지고 치안감 됐습니다. 그리고 안병화 치안감은 올해 2월에 돼서야지 밀림 봉급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저 이게 공정이라 좀 안 보거든요. 시민을 보호하다가 그 신군부에 군부에서 해직당하고 그리고 이제 막 고문 당하고 가족들은 피폐한 삶을 사시고 예. 아니 육사 출신의 건강했던 그 50대 초반에 중년이 얼마나 심한 고문을 당했으면 몇 년 만에 돌아가셨겠어요. 근데 그분은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은 올해가 돼가지고 이제 밀린 월급 받고 예. 누구는 이제 치안감 되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예. 행안부 막 속전속결하고 뭐 한 거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 검찰은 되고 그 저기 검사는 안 되는 여기 하도 유명한 거죠. 예. 총경회의는 그 뭐 불법이고 12.12 쿠데타 예 하나회 그리고 검사들 회의는 구국에 대한 충정 예 아주 참 네, 아주 멋진 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분주의 사상입니다. 검찰의 어떠한 사법시험 출신들의 우월한 선민주의 사상이 비롯된 것이죠. 네, 비롯된 것이죠. 네. 아니 쿠데타를 사전에 다 공지합니까? 일주일 전에 그 내부망에다가 네. 참 말도 안 되죠. 하... 장관은 여론과 국민들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경찰 수사에 개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따집니다. 장관은 그럽니다. 수사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씩 발언을 잘못하세요. 본심이 한 번씩 튀어나오는 것이죠. 예, 심지어 국회에 가서도 이럽니다. 7월 25일 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 국민의 관심사가 있거나 경찰 내부 깊숙이 관련된 범죄 행위는 내 책임이다.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사건은 자기가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죠. 여러분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근무하는 핵심인 수사과장, 형사과장도 총경 승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 보이겠어 누구한테? 인사권이 원래는 청장한테 있으니 청장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장관이 인사권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청장은 뭐가 되죠?
바지 청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세인 장관한테 잘 보여야 되죠. 그래야 내가 승진할 수 있으니까. 승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욕망입니다. 인사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조직이 쉽게 장악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요, 저 인사권을 저한테 조금 주시면요, 저 양덕 지구대장하지만요, 전국을 제가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네, 인사권만 주시면요. 아마 당장 저 출퇴근할 때 막 수백 명이 쫓아다닐걸요? 하면서. 네? 막 술 한잔 마시자 하면서. 그게 바로 인사권입니다. 인사권. 경찰청장이 형사과장, 수사과장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옆에 근무하는 경찰서장이 잘 알고, 또 경찰서장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지방청장이 알고 그 관내 시민들이 압니다. 장관이 어떻게 알겠어요? 장관이 모르니까 나는 승진하려면 장관한테 달려가야 되죠.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춤도 추고 댄스도 부리고 알아서 막 제주도 부리고 하겠죠. 장관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알아서. 수사고 뭐 수사 뭐 여청 뭐 파출소 지구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라도 만약에 어떻게 연줄 만들어 가지고 뛰어가면 승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뭐 순수한 의도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오로지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그 경찰서장 회의 이후에 저도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어느 분께서 이제 경찰서 팀장 회의를 하자 해가지고 저는 그러면은 한 김에 뭐 지구대장, 파출소장도 같이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영의가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제 27일 날 하도 모이지 말라고 회의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디어 짜는 게 그러면은 우리 정복 입고 그 현충원 가가지고 대전에 있거든요. 거기서 참배 드리자. 참배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뭐 순직하신 분들한테 그 최소한 우리는 그 경찰의 중립과 어떤 가치를 지키겠다고 이제 맹세를 하는 그런 이제 이벤트를 가지려고 했어요. 제가 현충원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게 이제 첫째는 검찰은 없거든요. 그 묘역이 경찰 묘역만 있습니다. 군 묘역과 경찰 묘역만 있거든요. 자, 우리가 비록 검찰에 비해서 보수 작고 예, 공화직 공무원도 아니고 또 검사는 나가면은 변호사 개업할 수 있고 큰 부를 획득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연금밖에 없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한테 유일하게 있는 거, 니들은 없지만 우리한테 있는 거 경찰 묘역. 예, 이게 우리의 가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것도 좀 어렵대요. 예, 그래서 저하고 몇 명 갔다 왔습니다. 저희 갔다 와가지고 나중에 언론에 오픈을 했고요. 이게 이제 80년 이제 보시면 이제 어마어마하죠. 예. 본인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 가족까지 전부 다 빨갱이 집안을 고통받았습니다. 예. 권력은 교체가 되거든요, 언젠가. 화무 11호 그런 얘기 보셨겠지만, 근데 그 오보는 우리가 경찰이 안 와요. 네. 그럼 경찰은 반항화가 돼버리거든요. 열심히 하면 뭐해? 국민들이 우리 인정 안 해주는데. 미국의 경찰관 솔직하니까 막 한 도로를 비워줘가지고 막 그냥 모든 국민 그 시민들이 추모해주고 해주는데 우리는 뭐 순직하여도 지방 지역 뉴스 딸랑 매출 끝. 뭐 못하러 열심히 해. 예. 그리 되는 것이죠. 예. 파출소에 지구대에 민원이 오시면 그분들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치안본부 시대의 경찰관 그리고 지금 시대의 경찰관 누가 더 친절할까요? 국민들한테. 당연히 지금 시대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경찰이 힘 강했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권력을 딱 등지고 있으니까
때려도 되고 고문해도 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심지어는 때려도 되고 고문하도 되니까 돈도 받았습니다. 뇌물도 막 챙기고요. 권력을 되게 얻고 있으니까요. 국민들한테 잘 안 보여도 이분한테 잘 보이면 전 되거든요. 잘 먹고 살 수 있고 이분들 막 같이 막 학대해도 괜찮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앞에 국민들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행복해지는 세상이 됐어요. 내가 우리 권력자한테 잘 보이면 국민들이 가만둡니까? 막 혼내고 하잖아요. 또 언론 가만히 있습니까? 막 혼내죠. 세상 창피해서 못 살아요. 내가 본심이 아니더라도 눈치껏 사는 거죠. 이 권력자가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일단 국민들한테 내가 좀 잘 보여야지 내가 좀 행복하다. 잘 살 수 있다. 그나마 좀 편하다. 이게 정상인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정상인데 과거로 돌아갈 우려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것이죠. 과거로. 이 수사권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의 권한이 이제 엄청 비대해졌다라는 얘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비대하다 그래가 저는 제 배만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학자들도 그래요. 경찰과 권한이 커졌다. 네, 인정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정해야죠. 맞다고 뭐 국민들께서 맞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경찰의 권력은 지구대 파출소를 보시면 아십니다. 정치인들이 보는 눈높이는 경찰청 높은 곳이고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는 파출소와 지구대하고 교통이거든요. 파출소 지구대 권력 저는 없다고 봐요. 예. 또 권력 있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서비스 기관이 성격이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이제 권력자의 눈높이로 계속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언론도 그렇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볼 그런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검찰은 그래요. 경찰이 이제 수사 정보를 독점하니까 더 크다. 저는 또 그래요. 정보를 없애자 그러면은 예. 경찰에 저 정보관 생활을 정보과에서 한 10년 근무했거든요. 진짜 일도 필요 없어요. 예. 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그 정보경찰 개혁할 때 가가지고 그랬어요. 손들고요. 정보경찰 폐지하자고요. 정보과에 근무하는데. 예. 어떤 선배들은 그래요. 아이 경찰이 정보가 없으면 집회 시위 어떻게 관리하고 노사분기 생기면 누가 할 거냐고. 그럼 저는 그래요. 집회 시위 관리는 경비에서 하면 되고요. 노사분기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하면 됩니다. 왜 경찰이 개입을 합니까? 맞잖아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개입하면 돼요. 개입하는 게 아니고 대화로 해가지고 풀면 되죠. 만약에 이게 뭐 위법이 있고 하면은 그때 개입하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화전에 나서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몇 명이 모인다 그러고 어디 기업은 노사분기 예정이고 그런 걸 못하라 하냐 이거죠. 본전도 못 찾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정보 없으면 경찰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근데 반대로 질문 드릴게요. 파출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휴 걱정이 확 그죠? 어쩔? 신고했는데 아무도 출동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정보는 필요한 조직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가지고 있을까요? 권력 가지신 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네. 맨날 경찰이 공영 경찰 하는데 제발 좀 살 좀 빼게 해달라 이거죠. 우리 스스로 살 못 빼니까 조금 뭐 국회에서 살 빼달라 이거죠. 저는 정보 경찰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경찰이 반대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안이에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단정 짓는 말을 드려가지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경찰이 반대해봤자 뭐 강행하거든요. 예, 새 시간이 흘리면은 이런 저의 열정도 언젠가 묻혀지겠죠. 묻혀지고 또 아마 또 세월 흐르면은 또 뭐 그런 게 있었나라고 그래서 하도 변화가 심한 세월이니까요. 이렇게 변해지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어, 조금 저라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왕 이 길이 나서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제가 뭐 말을 잘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군가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예.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이 범죄도시 2 제가 늘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거 완전 진짜 마동석 형사 진짜 멋있죠. 예, 막 깡패들 막 때려 부시고 그죠? 1대 17로 막 싸워가지고 다 이겨버리고 예. 속이 어마어마하게 후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의 뭐 1,300만 관객 넘어가지고 그죠? 대박을 터뜨린 영화죠. 완투 전부 다요. 이거 근데 사실은 허구입니다. 허구. 예, 완전 100% 날조 상상 속에 예, 마법의 성 같은 수준입니다. 저렇게 했다가 다 죽습니다. 마동석 이미 고문치사 그리고 독직 폭행으로 긴급 체포돼 가지고 한 10년 정도 저는 열심히 이제 탄원서 쓰고 있겠죠. 예, 맞습니다. 저렇게 안 되죠. 어디 범죄자한테 함부로 수약범이라도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킵니까? 함부로 총도 못 쏘는데 저번에 그 대통령께서 예, 신촌지구대 가셔가지고 1인 1권총 그 들으셨죠? 경찰관 1인 1권총 총도 못 쏘긴 못 쏘면서 뭘 총을 줍니까? 예, 총 주면 뭐예요? 우리말로 쏘는 것보다 던지는 게 더 빠르다 그러는데 총 쏴가지고 감당 안 되거든요. 감당 안 돼요. 일단 쏘면 첫째 언론 묻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과잉 진압. 기획자만 떠도 이제 막 난리가 나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감찰 붙어요. 그러면은 그 유가족도 있죠. 또 다치신 분들 소송 들어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근데 네. 여러 가지 쏘겠습니까? 전 쏠 겁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변호인하고 1987 있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완전 팩트. 아, 제가 만약에 중앙경찰학교나 경찰 교육 기관에 제가 장이라면은 저는 이거 영화를 세 편을 다 보여주고 싶어요. 교육생들한테. 네. 이게 진짜 저거죠 교육. 네. 영화 변호인에서 그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모른다고 비웃는 모습. 이게 변호인이 자신 있게 당차게 국가는 이게 국가는 국민이다. 아니 그 모습. 그거를 그런 생생한 그런 모습을 들어야 되고 예. 1987 보시면은 사람을 죽이고도 막 안절부절 하는데 이 학원 대공 그 우두머리가 하여간 그때나 지금이나 대공이 최고네 그죠? 막 뭐라 하니까 명 받들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딱 인내해 버리잖아요. 그 불안함을요. 사람을 죽였다는 불안함을 은폐를 했다는 불안함을 명 받들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삭혀버립니다. 그 명이 누구의 명이었을까요? 그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제 마지막 그 의문점이고요. 그게 누구의 명이었는지는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명 잘못 받들다가는 사람 다 죽습니다. 8시 1분인데 내가 딱 1분 오버했습니다. 말을 좀 많이 한다고 해서 좀 빨리 했다가 생각이 들고요. 또 되도록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자 했는데 아무래도 부족하죠. 제가 27년 동안 경찰을 했는데 그 뿌리 깊은 그 어떠한 습관과 관습이 어디 가겠습니까? 저도 뭐 최대한 이렇게 조금 경찰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판단은 뭐 여러분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어, 경찰국이 설치되면은 힘들고 경찰이 많이 힘들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경찰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고요. 네.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예. 맨날 쏟아지는 인터뷰, 오늘 아침에도 시선 집중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계속 뭐 얘기하고 다니니까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 그럴까? 그죠? 참만 다행입니다. 이 한여름에 살얼음판이 돼가지고 그렇게 미안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어, 네, 강의는 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민사업위원회 옥명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그 경찰국을 신설해가지고 뭐 인사라든지 뭐를 다 이제 장악하고 하는 거 하고 그 전에 저희들이 그 뭐 80년대 이런 사건을 지나가지고 이제 자기 독립적으로 한 거 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경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라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그 강의도 말씀하셨지만 용산 참사라든지 밀양 송전탑, 대우조선 이런 굵직한 것들을 경찰 내부에서 반대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직접 통제를 하든 경찰청장을 통해서 대통령이든 누가 지시를 하든 어차피 경찰청 수뇌부라든 이런 사람들은 다 현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게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뭐 경찰대학교 사람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데 궁금한 거는 내부적으로 이제 조금 단합이 돼서 같이 한 스탠스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갈라치기를 통해 가지고 뭐 또 어떠한 반대 의견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건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예, 그 행안부 경찰국이 설치 안 돼도 경찰은 현 정권에 엄청 많이 충성할 것입니다. 경찰국이 없다 해가지고 제2의 밀양 사태나 용산 참사, 양산의 그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그 시신 탈취 사건 등이 안 일어난다는 그런 보장 솔직히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경찰국이 설치되면요, 경찰이 과거보다 더 뻔뻔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얼굴이 되게 두꺼워진다는 얘기죠. 네. 얼굴이 더 두꺼워진다는 얘기죠. 네. 지금 사실 지금 80년대의 어떠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지금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 당시에 어떠한 닫혀있던 정보 공간, 지금은 어떠한 정보 공간이 되게 열려 있잖아요. 거의 힘들다고 보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이해하려는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큰 댐도 작은 구멍 하나에 무너지거든요. 큰 댐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경찰관들이 저지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은 높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저 같은 이제 하위 경찰관들만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때 그 밀양부터 해가지고요, 내부에서 우려하는 모습이 많았어요. 예, 저는 이미 사실은 이건 되게 참 그런데 이미 한 20년 전부터 이런 활동을 했거든요. 내부적에서 조용조용히요. 예,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우리끼리 소곤소곤 얘기했어요. 예, 몇몇 분은 어떤 분은 모르고 글 올렸다가 잘렸어요. 파면됐어요.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저는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총경 아까 경찰대 갈라치기 말씀하셨는데 이 경찰국 반대 얘기는 사실 총경부터 한 게 아니고 우리 경찰관 직장협의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경남이 제일 먼저 반대 입장 표명했습니다. 경남에서요.
기자회견 해가지고요. 근데 직장협의회는요 경감이야 경찰관들. 제가 경감이거든요. 경감 순경부터 경감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반대했고 경찰청에는 경찰관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공무원도 근무하십니다. 지원 업무에. 그분들 노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무관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노조가 있는데 거기도 같이 반대했습니다. 그 이후에 총경들 니들 뭐하냐 이 사람들. 제발 리더로서의 자격을 보여달라고 호소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총경들이 나선 것이죠. 그런데 이제 행안부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딱 그 배후에는 이제 경찰대라가 말을 못하고 특정 세력이라 얘기하면서 경찰대와 우리 순경 출신을 이제 갈라치게 하려 합니다. 근데 경찰국 설치에 대해 하나만큼은 지금 통일돼 있습니다. 예,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는 행안부 장관의 말한 당근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거든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한겨울마다 경찰에 대해서 언론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요. 경찰관들 승진 시험 하기 바쁘다. 도서관 가면 공무원들 바쁘, 전부 다 경찰관들 승진 시험 보려고. 계급 조직에서 출세하려면은 빨리 승진해야죠. 그런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직 출신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합니다. 일반직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대체 이런 용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떳떳하게 순경 출신이라 말을 못하고 일반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김순호 비밀인데 김순호 치안감이 경찰국장이 경장 특채 해줬잖아요. 순경만 보는 게 아니에요. 경찰은 경장 특채도 있고 경사 특채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순경 출신이라 말을 못하고 일반이라고 애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 출신들이 경무관이 한 10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 그 경찰대 출신이 아닌 일반 출신 경찰관들을 대우했다. 10명이 승진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간신히 순경 출신이에요. 일반 출신이라는 사람 중에서. 저희는 그거 알거든요. 그래서 같은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대답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네, 아침부터 강사님의 아주 재미있는 경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한 제가 받는 느낌은 달라진 경찰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지금 2022년도에 아침에 현직 경찰이 이런 아침 논단에 와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달라진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현재 경찰 내부에서 강사님하고 같은 마음으로 비슷한 공감을 가지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소수인지 아니면 다수인지 그걸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쉬운 질문 해주셔가지고. 네.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찰 내부 어느 조직 가든 어느 회사에 가든 내부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검찰은 2+라는 게 있죠. 2+. 경찰도 뭐 이렇게 경찰 내부 통신망이 있어요. 보면은 자유 게시판 같은 게 있습니다. 편하게 글 올릴 수 있는. 경찰국 얘기 나오고 하루에 한 거의 10개에서 20개 글이 올라왔어요. 계속 반대글이. 반대글을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총경 회의 해가지고 그 류삼용 총경이 대기 발령한 직후에는 하루에 한 40건까지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조회수가 한 1만 건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1만 건 이상. 네, 심지어는 어떤 핫 이슈 되는 것은 한 2만 건? 지금 유상용 총경이 쓴 글이 지금 4만 조회. 4만 조회. 13만 경찰 중에 4만 조회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13만 경찰이 전부 다 컴퓨터가 한 대씩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교대 근무하는 부서가 거의 45%거든요. 그분들은 한 명이서 컴퓨터 한 대 가지고 4명이서 써요, 그걸요. 교대가 4교대라면은 3교대면은 3번이 쓰시겠죠. 한 번 조회하면 그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다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글이고 찬성하는 글은 없고요. 그런 글은 한 두 개 정도 한 두 개 정도 어떤 글이냐면 이제 경찰이 뭐 정교조나 민주노총화 되면 안 된다 그런 걸 이제 극단적인 보수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이해합니다. 예, 당연히 이해합니다. 예, 예, 예. 그런 거를 이제 어쩌다가 한두 개. 근데 비공감, 장렬,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95% 이상이라고 봅니다. 좀 색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오겠습니다. 아까 그 처음 말씀하실 때 미국에는 경찰 협의회가 있고 프랑스에는 경찰 노조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경찰 노조는 우리는 이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프랑스의 경찰 노조에서 노조로서의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혹시 아는 것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노조로서의 행위. 프랑스 노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까 프랑스에서 노조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파업됐어요. 파업을 예. 파업을 하셨다고요? 예. 파업됐습니다. 프랑스는요. 파업해가지고 비번자가 막으러 오고요. 그 비번자가 파업하고요. 예. 그러니까 시위하는 거죠. 시위. 예, 임금 인상 관련해 가지고 집회도 하고, 예, 파업도 하고 일부는요. 네. 예, 그런 걸로 지금 그건 이제 다 기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 프랑스 경찰 파업한 번씩 나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급별로 있어요. 계급별로. 예, 물론 이제 그 강력한 지방자치가 있는 곳이 주마다 다르지만은 뭐 영국도 있어요. 거기도 협의회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많이 있습니다. 파업을 할 때는 비번으로 있는 분들이 파업을 했다. 글쎄요, 뭐 비번자가 파업하면 그게 파업이 아니라 볼 수 있겠네요. 하여간 파업을 했고요. 동료 예. 경찰들이 막으러 왔다는 그거는 팩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뭐 저희들이 파업하겠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예, 파업을 강요하시면은 저도 집에 애가 셋입니다. 막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늦둥이 돼가지고. 혹시 질문 예, 요즘 매스컴에서 가끔 이름이 떠서 좀 궁금하고 또 저는 뭐 노인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래도 뭘 알아야 이해를 하든 오해를 하든 할 것 같아서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강주 사태 때 안병하 경무관 이야기를 또 듣고 또 유삼영 경무관 이야기 또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일을 앞장서서 간다는 거는 큰 영광도 있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고통도 본인은 좋아서 하지만 그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저는 또 주부다 보니까 그 전번에 한번 TV에서 안병하 경무관의 가족들 고통을 이렇게 한번 했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뒤에 가족들이 지지와 또 말림이 있을 건데 어떻게 앞길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용기를 얻을 것인지 안 그러면 내 발목을 잡힌 척하고 주저앉을 것인지 그게 참 큰 숙제자 십자가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하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앞장서가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역사가 또 굴러오고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발전하는데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용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가장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영향을 끼치는 거는 뭐 직장에 대한 사명감, 정의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가족을 생각 안 할 수도 없는데 그 한번 느낌을 듣고 싶습니다. 이 돈으로 제가 살얼음판 얘기했는데 또다시 서늘하게 해주시네 보니까요. 감사합니다. 제 집사람은 말씀 그대로 전한다면은 뭐 대기발령까지는
인내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기발령 월급이 나오거든요. 대기발령 월급이 나와요. 이제 직위해제는 대기발령은 어떠한 이제 이게 징계일까 아닐까라고 고민할 때 대기발령을 내 가지고 그 월급을 줘요. 근데 직위해제는 이거는 거의 징계에 가까운 행동이다 해가지고 그 직을 빼버리는 겁니다. 방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출근할 의무도 없습니다. 대기발령은 출근해야 됩니다. 즉 경무과 대기 그러잖아요. 근데 직위해제는 무슨가 직위해제가 아니고 그냥 직위해제가 딱 네 글자로 끝나버려요. 출근하지 말라는 것이죠. 출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급이 줄잖아요. 대기발령까지는 용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행동이 대기발령까지 갈지는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은 또 청장 입장이나 높은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제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래도 또 옛말에 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솔직히 저 아무 생각 없어요. 예. 그리고 생각을 하면은 주저하게 되거든요. 예. 그 생각을 연구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국민들께 쉽게 설명드릴까 그거를 생각하는데 쓰고 있거든요. 예, 생각하기 싫어가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꼬리를 꼬리가 아니고 제 꼬리가 없으니까요. 주저앉게 되면요. 그 이후에 누가 말을 할까요? 마이크를 잡고요. 그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정년까지 갈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징계 주면은 소송하면 되죠. 예. 제 주변에 변호사 좋은 분 많거든요. 서울에 인권보다 변호사 좋은 분들 많이 알아요. 예. 그분들하고 같이 투쟁해야 되죠. 예.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여기서 그냥 겁내가지고 주저앉는 것보다 차라리 징계받고 이겨내는 게 더 편하다고 봐요. 저는요. 제 삶이 더 편코 자존심도 살고 또 그런 삶도 조금 재밌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을까. 예. 그죠? 그래서 그냥 계속 지금까지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죠? 그래도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어쨌든 YMC 오셨으니까 시민사회나 시민들한테 바라는 말씀 한 번 더 하시고 마무리 발언하시고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어, 마무리 발언도 제가 멘트를 생각 안 해가지고 예.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솔직히 조금 앞서 나갔고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광이 뭔지 모르니까요. 근데 행복은 알거든요. 기분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이런 제 얘기를 설명드렸고 여러분의 눈빛을 받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들었고 또 제가 답변을 들었잖아요. 이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